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운영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 주식 시작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거래 시간입니다. 국내나 미국이나 정규 시장이 운영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총 6시간 반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미국 시장은 9시 반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11시 반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주의할 거는 미국은 서머타임이라고 해서 여름 시즌에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밤 10시 반부터 오전 5시까지로 정규 시장의 거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게 됩니다. 시차가 완전 반대인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2시에 잔다고 치면 자기 전에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더 생기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정규 시장 외에 거래가 가능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한국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먼저 시간부터 보면 미국은 정규 시장 앞에 5시간 반 동안 프리마켓이라는 게 열리고요. 정규 장이 끝나고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프리마켓 5시간 반, 정규 시장 6시간 반, 그리고 애프터마켓 4시간, 총 16시간이 되는 겁니다. 거의 자는 시간 8시간 외에 거래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장외 시장이 정규 장이 열리기 전 10분 혹은 정규 장이 마감이 된 후 2시간 20분 이 정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동부랑 서부 간에 거의 3시간의 시차가 나기도 하고, 또 글로벌 1등 주식시장 특성상 시차가 완전 반대인 글로벌 참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정규 시장이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뒀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큰 기관이 이 프리마켓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정규장에 비해서 활발하진 않아서 호가 범위도 크고 원하는 대로 주문 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프리마켓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각 기업별로 좋은 소식이 예상될 때 정규 장 열리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가격에 매수를 해놓으려는 건데, 이 프리마켓의 흐름이 꼭 정규 장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프리마켓에서 플러스 15% 상승을 했는데 막상 정규 장에서는 다시 하락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 괴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규 장이 열리고도 1시간 정도는 고수들의 놀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간대거든요. 프리마켓 역시 장의 전체 흐름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오른 게 아니라면 초보자일수록 주의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마켓, 정규 시장, 애프터마켓은 완전 별개의 마켓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규 장이 열리면 기존의 프리마켓에서의 기록들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100불의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정규 장이 열리게 되면 이 기록들은 다 삭제가 되고 정규장 내에서의 기록만이 그날의 고가, 그날의 저가로 기록이 남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주가의 상하한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가의 하루 변동폭이 3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주식의 상한가는 13만원이 되고 그날의 하한가는 7만원이 되는 겁니다.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건데요. 미국은 이 상한가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3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더 위험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한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변동성이 더 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상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제한이 돼 있기도 합니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규제는 더 완화되고 시장의 자동 정화 기능에 맡기는 편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을까요? 분명 미국도 변동성이 큰 위험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상한가 제도가 없을 뿐이지 미국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레이딩 홀트라고 하는 거래 중지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 전체 거래가 중지됩니다. 올해 3월에 코로나 쇼크 때 S&P 500 지수가 7%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모두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회로 차단이라고 부르는데요. 투자자들을
진정을 시키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분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이렇게 시장 지수가 급등락할 때 외에도 개별 종목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종목이 여러 번 거래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 주식은 요즘 뉴스에서도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핫한데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1000% 가까이 급등한 광기에 휩싸인 주식이었는데요. 1월 25일에는 거래 정지를 무려 9번이나 당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분 동안 거래가 중지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양하게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는 없는 주가 상한가 제도라는 게 있다는 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정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동향일 겁니다.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 기관 매수가 유입됐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 행렬에 조정이 3일 동안 이어졌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뭘 사고 뭘 팔았느냐가 주가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이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안다고 해서 주가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규모를 알 수는 있지만 이들이 과연 상승에 베팅을 한 건지 하락에 베팅을 한 건지 어떤 전략으로 이걸 매수하고 매도를 한 건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조금 더 기업의 실적에 집중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공부를 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종목 코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주식 검색하실 때 어떻게 검색하시나요? 저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기업명을 직접 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각 종목별로 6자리 숫자 코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걸 다 외우긴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재밌는 게 각 기업별로 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심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은 기업 이름에서 알파벳을 몇 개 추려가지고 회사명이랑 비슷하게 만듭니다. 아마존은 AMZN, 넷플릭스는 NFLX, 그리고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은 GOGL.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건 알파벳 하나에서 3글자까지,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건 알파벳 4글자 이상이란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맞게 축약이 됩니다. 예를 들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디즈니는 DIS, 머크는 MRK, 3M은 MMM, 또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은 AAPL,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 넷플릭스는 NFLX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사명으로 치면 되지 왜 이렇게 티커를 또 만들어놨지? 처음에는 저도 궁금했는데요. 미국에는 워낙 많은 종목들이 상장돼 있기도 하고 회사명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 티커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또 어떻게 다 외우나 투덜투덜 하면서 매번 구글에서 애플 스탁, 구글 스탁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티커를 찾았는데 주식을 딱 한 달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자주 검색을 하게 되는 종목의 티커는 외우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나고 그 티커가 기억이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구글에 그냥 기업 뉴스 검색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티커를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명을 따라서 티커를 짓게 되는데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관련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인 ETF는 티커를 좀 재밌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티커는 욜로고요. 그리고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회사를 모아놓은 ETF는 티커가 SHE입니다. 또 우주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의 티커는 UFO입니다. 그래서 ETF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픽픽 웃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주가 상승과 하락을 표현하는 색상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승이 빨간색이고 하락이 파란색인데요. 미국은 반대로 상승이 초록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장이 그날 좀 안 좋았다 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P바다가 되고요. 장이 좀 좋았다 싶으면 파랗게 그린라이트가 켜지게 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권사 어플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맞게 상승은 빨간색으로 하락은 파란색으로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어플 이용할 때 헷갈리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웹사이트, 어플을 볼 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상승과 하락을 표현하는 색상은 반대다.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에 가셔서 빨간색 가자를 외치시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 운영 시스템의 차이점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차이점들이 너무나 많지만 미국 주식 시작하시면서 가장 궁금증이 들 만한 차이점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